이 자리에 김성재 의왕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렇게 나오셨는데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방송 예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왕시장 김성재입니다. 2013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더욱더 큰 축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벌써 2년 반이나 지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예, 전방석화처럼 지나갔는데 네. 지난 한 해 동안 의왕시에서는 그래도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지만 예. 우리 의왕시에서는 좋은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인구가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약 14만 명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했었거든요. 네. 그랬던 것이 작년 2월 달에 15만 명을 돌파를 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15만 5천 명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면서 예. 우리 의왕시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이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는 2012년도 예.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로 우리가 의왕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의왕시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우리 의왕시 주변에 아주 많은 이 도시들이 있습니다. 7개 도시가 있죠. 예.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등 7개 도시가 있는데 그런 유수의 도시를 지키고 우리 의왕시가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두 번째면 31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라는 거 아니에요? 예, 31개 시군 중에서. 근데 의왕에는 뭐 그린벨트가 많아서 뭐 불편하다 어쨌든 주민들의 원성도 자자한데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를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때문에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우리 시가 작년 3월달에 국토연구원에서 수도권의 66개 시군 구, 이게 서울의 이제 모든 구청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평가를 했더니 수도권에서는 6번째, 경기도에서 이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 선정이 됐어요. 첫 번째는 어디지? 첫 번째는 서울의 강남구, 그 다음에 서초구, 세 번째가 경기도 과천시, 네 번째가 송파구, 그 다음에 종로구, 우리 의왕시가 이제 5번째, 그리고 6번째 되는데요. 앞에 5개 도시들을 보면은 다들 잘 사는 도시예요. 강남권에 있는 대부분 도시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는 그렇게 부자 도시는 아니지만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왕시가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왕시는 그린벨트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장을 취임할 때 89%, 시장을 취임한 이후에 이제 그린벨트를 몇 개 좀 풀어가지고 지금은 86.5%인데요. 그린벨트가 많다는 것은 산과 호수, 하천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의왕시에는 청계산도 있고, 발화산도 있고, 모락산, 백운산 등 6개 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호수, 왕송호수 2개의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하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과 호수, 하천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 천혜의 어떤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환경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아파트 많고, 백화점 많고, 생활이 편하다 그러면은 살기 좋은 도시였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에는 주변의 자연 환경이 얼마나 잘 쾌적하게 이렇게 갖춰 있느냐, 공기가 맑으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많은 또 주위의 시민들이 우리 의왕시를 친환경 도시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집 밖에 나가면 바로 가까운 산에 등산할 수가 있고, 이 호수나 하천을 산책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삶이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기가 맑아서 서울이라든가 이게 도심에서 아주 이 찌든 삶을 하시다가 고혈압, 당뇨가 생기신 분들이 우리 의왕시 오셔가지고 이 백운호수라든가 왕송호수,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천면을 또 이렇게 산책을 하고 또 산을 등산을 오려면은 한 3달 정도 이렇게 사시면은 이 고혈압, 당뇨가 뚝 떨어져가지고 정상 수치를 된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힐링 시티군요. 힐링 시티. 예,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죠. 예, 예. 우리 의왕시만큼 광해교통체가 잘 된 도시는 대한민국에 어디도 없을 겁니다. 집에서 자동차를 타고 밖에 나가면은 5분에서 10분이면은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가천봉당간 고속가도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제2경고속도로 모든 고속도로 다 연결돼요. 사통팔달이 사통팔달. 예. 예,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우리 시는 이런 이제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최근에 또 조사를 해봤더니 범죄율이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그렇습니까? 안전한 도시예요.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률도 가장 낮고 교통사고율, 학교 폭력도 가장 낮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 학교에서 그런 왕따 문제도 별로 없고 폭력 문제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재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자연재해도 굉장히 그런 강한 도시, 자연재해도 뭐 폭풍이나 이 폭우, 태풍 이런 것이 몰아쳐 오더라도 우리 시는 이 인명피해라든가 뭐 큰 피해가 없이 그렇게 잘 넘어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예, 종합병원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보건소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러면서 인근의 많은 시들이 우리 의왕시의 보건소를 벤치마킹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또 체육공원에 가면은 또 시민들이 활기차게 운동하는 그런 건강한 도시입니다. 예.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전부 조건을 다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힐링시티의 어떤 슬로건들이 계속 지켜나가기를 아주 바라겠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시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좋은 도시가 되고 그랬으면 여기저기서 상도 많이 받으셨겠습니다. 네. 어떤 상들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취임은 지금 2년 반이 됐는데 작년에도 한 31개, 재작년에 31개, 그 다음에 작년에는 32개. 그래서 이제 뭐 취임한 이후로 한 80개 정도 상을 받았어요. 우리 의왕시가 이렇게 시로 승격한 지 24년이 됐는데 가장 많은 상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먼저 우리 이제 청소년 정책을 참 잘했다 해서 우리 의왕시가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을 참 잘했다 해서 도시대상을 받았고 그다음 우리 의왕시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잘했다 해서 국제 비즈니스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민들하고 소통 이 부분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대한민국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대상, 그다음에 대한민국 소셜 미디어 대상 이런 것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복지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아주 잘했다고 해서 경영 히트 상품 대상을 또 받았고요. 일자리도 참 잘했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 우수상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상을 받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CEO 대상을 받았고 중부 7곡 대상을 받았는데 특히 대한민국 CEO 대상은 전국 230개 시군 구 단체장 중에서 딱 이 세 분을 선정해서 주는 상인데 제가 그 안에 포함돼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낌없이 성원해주고 우리 500 공직자들이 정말 이 몸과 마음으로 이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그렇지만 공직자분들이 시장님 상 많이 받아서 자랑스러우겠지만 상 받기까지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공직자들이 한 번 더 격려 말씀 해주시죠. 정말 우리 공직자들 지난 한 해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으로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감사하고 여러분들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 공직자들이 기운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상 받을 거라고 생각이 상 받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럼요. 상관은 그런 결과물이 결과물이니까. 또 대외적으로 또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우쭐해지고 또 이 공무원들도 그만큼 사기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자긍심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애양심도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의왕시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크고 작은 일들이 꽤 많이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뭐 기억에 남는 일이 참 많으실 텐데 작년에 또 뭐 시군 통합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고 어떤 그렇습니다. 게 가장 크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이제 그 동안에 우리 몇 년 전부터 그 시군 통합의 문제가 이렇게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재작년 2011년 말에 우리 안양시, 금포시, 의왕시 3개시가 통합의 대상이 됐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도 이제 시민들 간에 찬반에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찬성하신 분도 이제 있게 됐지만은 또 반대하신 분들도 꽤 많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반대를 하신 우리 사회단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서명 운동을 벌였는데 우리 의왕시 그 유권자들의 약 54%인 6만 3천 명이 예. 서명에 이제 해서 우리는 통합에 반대한다. 그런 이제 의사를 중앙정부에 전달했고 그러면서 작년 6월 달에는 지방행정처 개편위원회에서 상계시 통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한 60%가 우리 의왕시는 이 상계시 통합에 반대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년, 불과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정반대로 통합을 찬성하는 이 여론조사가 이 한 60%, 70%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불과 2, 3년 사이에 그게 이제 그 견디를 살 바야 같이 같이 살자 이랬었는데 특히나 이제 교육이라든가 복지 그렇죠. 이런 쪽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이 그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이 안양 평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의왕시가 이 눈에 보이도록 막 발전하고 복지도 좋아지고 교육 부분도 뭐 안양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격지도 높아지고 우리가 인근시에 그렇게 기대지 않더라도 우리 의왕시 스스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던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복지 또 이 도시개발 분야에서 좀 비약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성과들이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따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략간략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예산을 예년에 이제 서너 배 이상을 갖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시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민들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을 하고 우리 시의 어떤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먼저 세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 이 2011학년도하고 12학년도에 수능 있잖아요. 수능. 교과별 수능 상위 1, 2등급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의왕시에 이 4개의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4개의 고등학교의 이 수능 성적이 전국의 230개 시군구 중에서 다 이렇게 6위권이네. 또 8위권이네.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이 학력 신장이 나타난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결과를 이 시민들한테 말씀드리니까는 시민들 의아해가지고, 참 믿지를 못하겠다는 이제 그런 표정인데, 계속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금년 초에도, 안양권의 이제 3개 시를 갖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수학 성취도 이제 평가를 또 해봤어요. 그 결과가 나왔던데, 그것도 보면은 우리 의왕시가 인근시에서 아주 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모든 과목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가 나와가지고, 시민들이 이제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큰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는 뭐 그 전에는 몇 년 전까지 보더라도 시민들이 인근에 뭐 평촌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인근에 뭐 가짜소 교육 때문에. 교육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제가 최근에 단 한 번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밖에서 이제는 뭐 안양이나 수원이나 뭐 그런 데서 이사를 오시겠다. 인구 유입이 많아진 것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상당히 큰 작용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복지 제가 이제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가장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게 교육과 복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라 그러면은 저소득계층,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이제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행정이 공공 부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게 이제 이쪽에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옆에서 안 도와드리면은 혼자 이렇게 자립하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더 많은 어떤 이제 지원해드리고 더 많은 어떤 관심과 배려를 해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아주 탁월하게 이 성과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의왕시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노인복지 정책을 가장 잘하고 있을 것이다. 노인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우리 백운수 그 뒤편에 그 백운지 심화밸리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난 1992년 YS 대통령 때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백운수변을 개발하겠다 했는데 그게 한 20년 잘 안 됐었어요. 지지부진하고 그림별도 잘 안 풀리고 그랬던 것을 제가 취임한 뒤로 바로 의왕 도시공사를 설립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그림별들을 풀고 또 개발계획안을 승인을 받고 신세계도 유치하고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시민들이 아주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타나니까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 부곡도의 장안 택지개발 지구도 8만 평, 백운지 심화배는 30만 평, 8만 평 이렇게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풀고 그러니까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예. 뭐 우리 시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특징적 의향이 교육과 복지 또 도시개발 분야에 좀 많은 발전인데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성재 시장님 그러면은 그냥 한마디로 교육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의왕시의 교육이 완전히 뭐 대변혁을 이뤄가지고 엄청나게 네.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쭉 했던 이제 저는 일단 취임하자마자 교육전담부서인 창의교육지원과를 만들었고요. 예. 예산도 2011년도에 143억 원, 2012년도에 약 100억 원을 갖다가 지원했어요. 그 전에 약 30억 원 남짓 했던 것에 3배에서 4배 정도 수준으로 대폭적으로 했죠. 그 초창기에는 이제 시설 측면에 좀 지원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 만드는 거, 체육관 만드는 거, 노후화된 급식시설, 냉난방 시설, 화장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지원해드렸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 의왕시에 4개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4개 고등학교 중에서 경기예고 특목고가 2005년도에 기숙사가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2010년 8월 달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우성고등학교가 기숙사 만들어졌고, 작년에 의왕고등학교가 8월 달에 또 기숙사 만들어지고, 또 금년 2월 말 되면은 또 이 나머지 백운고등학교가 기숙사 오픈이 됩니다. 예. 그럼 우리 의왕시의 모든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생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예. 이 도시 내에서 이 기숙사를 만든다 그러면 좀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걸림돌은 없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시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비, 국비를 확보하는데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도교육감님하고도 이제 제가 면담하면서 요청했을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는 지형을 보면은 아주 길쭉한 고구마 모양으로 생겼어요. 예. 또 생활권역이 3개 권역으로 분절되어 있어가지고 저쪽에 있는 이제 천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저 밑에 있는 부곡 지역에 의왕고등학교 가려면은 약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울철이란 그 눈이 오고 뭐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은 뭐 1시간 뭐 한 반도 걸리고 해서 뭐 거의 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라는 것은 서로가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길을 주고서 이렇게 이 어떤 경쟁을 갖다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경쟁이 되겠느냐. 우리는 도심이지만은 이런 이 지리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있으니까는 이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기숙사를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는 일단 이제 통학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방과 후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보충 수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원에 가면은 이 수학이라든가 뭐 영어라든가 보통 한 번 수강을 하면 한 달에 돈이 꽤 들어가죠.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명 강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1인당은 이제 부담이 한 10만 원 정도만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도 이제 절감이 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학생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이제 분위기가 되니까는 학업의 어떤 분위기도 좋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했고, 이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언어 및 영어 교사를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이 수준별 이 맞춤형의 어떤 이제 보충 수업을 해주고 있고, 논술 토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예체능 동아리 활동 이런 이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시설과 이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되다 보니까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 공부의 분위기가 많이 개선됐다. 이런 이제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말에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가지고요. 예, 장학기금을 그전에 한 20억 원 되던 것을 최근에 35억 원까지 확충을 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글로벌 인재센터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라든가 외국어 서비스를 저렴하게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해주고 토론교육, 글로벌 매너교육, 다문화 교육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우리 왕시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로 우리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상급식도 네. 이 우리 경기도의 많은 시군들이 하고 있지만은 금년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뭐 친환경 도시 의향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도시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자꾸 이제 앞서 가야 되겠죠. 경기도에서 최고 도시, 대한민국에서 최고 도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도록 1등 도시가 하겠습니다.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앞서 말씀하실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 사시기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뭐 이게 외람된 질문이긴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다 그러면 또 노인분들만 전부 오면 생산 인구가 너무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그 당시 재정이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 의원들도 갖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중단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이제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씩 고령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2025년도 정도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노령 인구가 20%에서 한 25%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왕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인구가 8.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복지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중앙정부 잘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이 많은 복지 기금을 만들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으로 취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제 부모님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경로당 현대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우리 왕시가 유일하게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왕시 한 100개 정도 되는 경로당에 노화된 시설들을 다 보수해드렸어요. 빗물 새고 그다음에 노화된 이제 벽지 장판을 다 이렇게 갈아드리고 싱크대도 이제 다 갈아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TV 전에는 뭐 19인치 뭐 조그만 아주 한 10년도 이상 된 이 어르신들 눈도 침침하신데 지치지가는 그런 이제 TV를 이 48인치 평면 TV로 다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여름철 되면은 이제 덥잖아요. 그러면 에어컨도 좀 용량이 부족하면은 더 이렇게 새로 하나 추가해드리고 겨울철에도 난방비도 더 추가로 지원해드리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뭐 이런 또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이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바꿔드렸죠. 바꿔드렸더니 어르신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한 돈이 한 6억 정도 한 경로당에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갔고요. 우리가 뭐 5억 가지고 도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표시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시도 안 나죠. 뭐 도로 조금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0억, 200억, 300억씩 그렇죠. 들어가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 이제 재정이 열악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감안해서 도로라든가 SOC 그런 사업들 이 불효불급한 그런 사업들을 이제 줄이고 그 예산으로서 이 교육복지 그다음에 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또 이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복지 정책에 대해서 뭐 보편적 복지, 뭐 선택적 복지 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이제는 우리 이 국가적으로는 SOC는 상당 부분 다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뭐 고속도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지출 조금 줄이고 그런 이제 복지사에 대비해서 이런 지출을 늘려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이제 경로당 현대사업도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 시설 대폭 확충했는데요. 노화된 사랑채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서 이 노인 요양원을 시립으로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 어르신들이 인지 기능, 신체 기능을 또 증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노인건강센터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24개의 첨단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르신들의 신체 구조에 맞춰서 쭉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보면 물 안마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신체의 어떤 리듬을 또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이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노인 전용 목욕탕. 이 이제 각 시군마다 이 조그만 이 규모로 몇 개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의왕시에서는 전국에 이 가장 큰 규모로 300평 규모로 이렇게 지금 짓고 있는데 최신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황토방도 있고 사우나, 물 안마실, 쉼터 공간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계시는데 2월 20일 날 이렇게 오픈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해드리면은 아마 노인복지 시설이나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것이 생각이 듭니다. 자부를 하시는군요. 예. 의왕시의 어떤 뭐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다. 그러면 얼핏 꼽을 수 있는 게 백운호수 주변에 들었을 백운지식 문화밸리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의왕시가 그동안에 그린벨트 한 89% 정도 됐었는데, 제가 시장으로 취임해서 2개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지금은 86.5%입니다. 먼저 이제 백운호수변에 백운지식 문화밸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약 30만 평 규모가 되거든요. 그쪽에다가 지금 현재 약 3,400세대의 이제 주거 단지도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 백화점, 호텔, 명품관, 스파, 비즈니스센터 등 이 복합 쇼핑몰을 조성하기로 작년에 신세계하고 이 MOU를 7월달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 의왕시에 부족한 여러 가지 주민 편의 시설들이 좀 구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 백운 지식문화밸리 외에도 부곡동의 장안택지개발지구에도 약 1,470세대의 저층 저밀도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면은 우리 의왕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점점 다 돼가 그러는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왕송호수 백운호수 대비되는 왕송호수에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뭐 시민단체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시위에서 사업 예산이 좀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사업의 차질이 빚어지는 건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예, 작년 말 시에서 2013년 번외산을 심의할 때 금년도 추진할 용역비를 삭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의원들이 레일바이크 사업을 반대를 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이제 추경 예산으로 추진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반영해주겠다 해서 이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레일바이크 사업은 우리 왕송호수 주변에 닿을 건데 왕송호수는 국철 1호선 의왕역 옆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왕시에 2개의 호수가 있는데 백운호수, 왕송호수. 백운호수는 비교적 수도권에 많은 시민들이 유명한 호수죠. 왕송호수는 이제 비교적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호수인데 백운호수보다 규모가 한 3배 되는 백운호수가 10만 평, 왕송은 30만 평. 굉장히 광활한 그런 호수입니다. 이 생태적으로 잘 보존된 그런 호수죠. 이쪽 이 호수변에다가 약 5.4km의 순환형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철도 특구 사업이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레일바이크 사업에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강원도의 정선, 삼척, 이 춘천에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의 문경, 전라남도의 곡성, 경기도 양평 등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에서도 이런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하면은 그쪽의 부곡 지역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일자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사업이라고 저희 판단하고 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용역을 해봤더니 타당성 용역을 해봤더니 굉장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 192억 원을 투자를 해서 민간하고 우리 시비 50도시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4월 달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가 설치가 되면은 바로 옆에 자이낙스 공원이 있거든요. 예. 자이낙스 공원도 있고 또 조류소태가丘, 예. 그다음 100년 역사의 철도박물관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쭉 연결되면은 인근 시민들이 찾아오시면은 반나절 코스의 이 가족 이 명소로 이 각광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시장님 오랜만에 모셔서 참 어쩔 말씀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시간은 다 되고 그러는데 올해 이제 추진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제 잘 추진을 하고 시민들의 네. 삶의 질도 이제 많이 나아지고 예. 의향이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전국이 네.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네. 모두 시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과 소통이 예. 되고 그래야 예.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 올해 시민들과 어떤 소통을 하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예, 저는 우리 시민들과 이 소통을 아주 가까이서 예. 자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시장실에서 앉아가지고 찾아오는 어떤 시민들, 민원인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제가 한 달에 2번씩 꼭 현장을 각 동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시민들 직접 만납니다. 그래 가면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100분에서 한 200분 정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무작위로 막 건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드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찾아가는 시장실과 그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장들이 발로 뛰는 동장실을 예. 통해서 이제 구석구석 그런 민원을 해결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 바로바로 콜센터라고 해서 시민들이 전화 한 통화를 하면은 30분 내에 출동해가지고 3시간 이내에 민원을 가벼운 것들은 바로바로 해결해드리는 민원 바로바로 콜센터. 인터넷에서 이제 또 민원을 이제 또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한 7천 건씩은 해결해드리고 굉장히 많은 건수죠. 그렇죠. 우리 인구 15만 명인데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해결되고 금년에도 시민들에게 더 많이 다가오고 가까이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 시장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같이 호흡하는 그런 시장이 되시겠다 이렇게. 네. 모처럼 모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오늘은 들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못다 끝으로 우리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경기방송 예청자 여러분, 제가 우리 의왕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랑도 많이 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가 수도권에서는 6번째, 경기도에서 2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왕시가 수도권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주거와 교육, 문화예술, 복지가 함께 골고루 살아 숨쉬는 명품 창조도시를 저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꼭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가 수도권의 중심도시, 희망찬 미래도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재 의왕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김성재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